여기서부터 정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정원은 그냥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고 이 중심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 하나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중심에서 같은 거리상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면 정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제가 요거를 또 반을 나눴어. 자, 요걸 또 반을 나눴어. 그죠?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정원에서 아래쪽 턱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아서 그 범위만큼 내려가면 얼굴 전체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쉽지? 이게 어려워. 그러면 요 원에서부터 요 길이를 재서 요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요 원에서 반지름 길이하고 남는 턱 부분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 반지름보다는 훨씬 짧잖아. 그죠? 그만큼만 눈대중으로 내려가세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얼굴의 크기를 정해서 그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면서 형태가 틀려질 수 있어요. 오차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는 내가 그려 들어가면서 완성될 때까지 조금씩 수정하면서 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벽한 형태를 처음부터 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 거기에다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얼굴 형태를 살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원이 여기인데 원 안에서 이 턱이 어느 정도 들어간 위치에 턱이 있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얼굴이 되겠지요. 그런데 얘는 약간 측면이니까 고개를 돌렸죠. 그래서 이 얼굴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은 같지 않아.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얼굴의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중에 머리 부분을 빨리 빼버리면 일이 쉬워지는데 일단은 오늘은 머리부터 그리지 않고 눈의 위치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요런 기준선들 처음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에서 또 반을 나눈 이런 점들을 아까 여기다가 찾아놨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려봐. 내려서 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반절에 요 중심에 반절 정도의 뭐가 왔었죠? 눈이 왔었잖아. 그죠? 요런 선들이 다 뭐가 돼? 기준선들이 되는 거예요. 형태를 그리는 기준선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 얼굴 중심선에서 이 얼굴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간 위치에 눈이 있는지. 자, 이것도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이 원이나 이 원의 중심선이나 이런 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얼굴 중심,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란형으로 해서 이 두상이 이렇게 있어. 이 두상 자체의 이 형태를 원으로 잡아서 이 코끝이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얼굴이 어느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얼굴 중심선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내가 굳이 이 원을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내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쓱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얼굴하고 눈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줬어. 자, 일단 칠해보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코는 감사하게도 이 원 끝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코 아랫면이 살짝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코 끝이 요 중심선에서 얼마나 같는지, 그 다음에 눈하고 좀 비교를 해주면 더 좋겠죠? 눈하고 비교를 해주고 코끝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하면 형태를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중도 바로
끝에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 입술의 위치가 어디쯤 오는지 찾을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입술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또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끝에서도 이렇게 왜 코끝에서 우리 입술의 넓이 기울기를 이렇게 쟀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방법으로 출발을 하던 간에 내가 눈끝, 입끝, 코끝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내가 기존에 이 형태를 그리는 방법 외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여기다가 첨가해가지고 그려주실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렸던 그 인물을 그렸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입술도 이 입술의 갈매기 형태 그거 예쁘게 그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 지금 애쓸 필요 없어요. 예, 자, 입술의 위치, 그다음에 턱 이런 것들만 먼저 구분을 쓱쓱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얘 머리카락의 크기를 머리의 범위를 정해 줄게요. 자, 이 원으로 범위를 정하는데 이 머리카락만 지금은 얘랑 안 닮았어. 그죠? 근데 머리만 잘 잡아줘도 저 아이의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머리카락의 형태들. 머리의 형태로 캐릭터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목 잡아주고, 자, 귀도 얼굴 옆하고 비교하면 귀의 위치도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제 칠해볼게요. 어두운 부분들 그냥 쑥쑥 칠해줘. 이쪽 얼굴은 지금 그늘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밝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늘 속으로 만들어주고 이 주변의 어두운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볼 부분이 조금 밝아 보이게 상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밝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형태를 더 정리해주고 명암을 더 세분화시켜 볼게요. HB 연필목단을 이용해 형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HB 연필목단은 색이 연해서 형태를 정리해주기 아주 좋죠. 부드러운 중간톤을 만들어주거나 머리카락에 굵고 가는 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나트람 목탄을 사용합니다. 나트람 목탄의 끝부분을 길고 뾰족하게 갈아서 사용하면 다양한 선의 변화를 줄 수 있죠. 다양한 굵기의 선을 힘 조절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빠르게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 어느 한 부분만 100% 완성해내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면서 완성 단계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연한 피부톤과 얼굴의 잔 근육의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HB 연필 목탄을 사용합니다. 아주 뾰족하게 갈아서 사용하죠. 목탄의 톤 변화를 주기 위해선 힘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 눈, 코, 입 부분의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형태를 닮게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잔 근육의 변화와 명암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관찰을 많이 해주어야 하고 원하는 피부톤을 얻어내기 위해서 반복된다 싶은 행동도 하게 되기도 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눈 화장할 때 쓰는 스폰지예요. 시도 팁이라고 하죠. 미세한 피부톤 변화를 줄 때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그 인물을 닮아 보이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인물화의 볼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 표현에 부담들을 많이 갖기도 하죠. 하지만 머리카락 표현은 그룹을 지워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 선, 면들의 요소의 변화를 이용해 머리카락의 특징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보지 말고 전체 인상을 먼저 보세요. 만약 잘 안 보인다면 눈을 가늘게 뜨고 흐릿한 초점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는 가닥들은 잘 안 보이고 전체 머리의 인상이 보일 거예요. 볼거리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제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눗방울입니다.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려주고 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팽창되어 있는 상징성을 가진 요소로 출현시키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마무리 표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연필들을 아주 뾰족하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호흡 조절이죠. 흥분하거나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이 있으면 선을 긋기가 아주 어려워요. 인상이 선명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흰색 파스텔은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아주 조금 사용합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삐져나온 잔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샤프형 지우개를 이용하죠. 오늘은 정원을 이용해서 얼굴 형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형태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응용해서 접근해 보세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조금씩 더 나아지실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